경제 전문가이시니까요. 내년 대선 주요 이슈 중 하나가 부동산인데 혹시 부동산에 대한 해법은 갖고 계십니까? 예, 확실한 부동산 대책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집권하게 되면 이 부동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1년 내에 심리를 안정시키겠습니다. 크게 아마 두 가지 측면에서 필요할 겁니다. 하나는 공급 측면이고 하나는 투기 억제 측면이죠. 공급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차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후보들이 100만 호, 280만 호 공약을 내걸고 있는데 실천 가능하지 않은 공약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차를 극복하면서 공급 확대할 수 있는 방안과 투기 억제에 있어서의 핵심은 집 소유에 따른 금융과 세제의 차별화된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세제나 금융 면에서 확실한 혜택으로 1가구 1주택 가끔 꿈을 실현하는 것이고요. 다주택자에게는 아주 확실한 규제를 통해서 세금과 또 금융 대출 면에서의 규제를 통해서 분명히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서 극복을 할 것이고 그것을 1년 내에 부동산 시장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그런 정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지금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묶고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확실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주택자가 자기 집을 그 매물로 내놓을 정도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출 규제를 1가구 1주택자나 무주택자에 한해서 완화해 줬을 때 지금 올 연말에 금리 인상이 아마 또 될 것이다. 내년에 또 있을 것이다. 그 금리가 자꾸 인상되면은 그게 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 사람들한테도 그런 얘기도 있어요. 금리 인상을 예측하는 분이 많고 지금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일정한 시차를 두고 필요할 겁니다. 저는 적어도 이 주거 문제에 있어서는 1가구 1주택이나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대출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 또 장기 설계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집착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 대출자도 포함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정치권 화두인 대장동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기득권 게이트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우리 사회의 기득권들이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등장인물들이 다 똑같은 면면들이거든요. 정치인, 전직 검사, 판사 또는 현직 변호사 또는 일부 언론인 또 기업인 자기들끼리의 폐쇄된 조직 안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엄청난 이익을 편취한 기득권 카르텔을 이것도 기득권 게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이 문제를 깨야 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처리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여기 연관이 돼 있다. 몸통이다. 뭐 거기에 대한 혹시 동의하시는지요? 제가 뭐 그 실체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기는 성급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관련돼 있는 분은 누구를 포함해서든지 빨리 그러한 수사나 조사 협조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 지사는 그 당시에 이 일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빨리 실체 규명에 협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 도입은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 도입이 됐던 또는 다른 방법이었던 가장 빠른 방법을 해결하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또 자영업 대책 그 OECD 평균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그 굉장히 자영업자 비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 대책은 또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 자영업자가 우리나라에 지금 한 뭐 750만에서 900만까지 이른다고 하고 있어요. 전체 취업자 4명 중에 1명이 자영업자입니다. 자영업자 대책은 우선 지금부터라도 보다 확실하고 두텁게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산층을 이루고 있고 이분들의 그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우리 경제의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텁고 촘촘한 대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조금 더 크게 얘기하면 국가적으로는 지금 금년에 다보스 포럼 주제가 위대한 또는 거대한 개편이었습니다. 영어로 이제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했었는데요. 그와 같은 거대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 구조를 미래에 맞는 경제 구조를 대전환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이 디지털 시대, 인구 위기, 기후변화에 맞게끔 우리 경제 구조를 미래형으로 대전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양극화가 이제는 신양극화의 양상을 보기 아주 심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같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통합과 연대 이 두 가지의 커다란 그 리셋이 하나는 경제면에서 하나는 사회면에서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야기 나올 때마다 재정 문제를 이유로 굉장히 큰 반대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100%가 아닌 88%. 논란이 있으니까 90%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 부총리와 의견이 같으십니까 혹시? 다릅니다. 제 후배긴 합니다만 또 나름대로 재정 운영에 고민이 많으시겠죠. 예. 저는 반대합니다. 지금 우선 첫 번째로 이와 같은 시기에 코로나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나름대로 재정을 풀겠다고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예. 근데 제대로 풀어야 되겠죠. 예. 이 문제 이 재난 그 대응에 대해서는 저는 보다 많은 피해를 본 분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두텁고 촘촘하게 하는 것에 우선을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좁히더라도 조금 더 촘촘하고 조금 더 두텁게 대신에 이것을 지금 재정 건전성 문제를 따지기보다는 이와 같은 위기 극복과 우리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살리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예. 생각합니다. 제가 그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의 스타트업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창업을 한 스타트업이고요. 기존의 정당 후보들은 대기업들입니다. 스타트업 기업이 나온다는 얘기는 기존의 소비자들이 시장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신상품이 나와야 될 때거든요. 예. 그런 신상품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조하게 일시일비하면서 그 숫자에 연연할 건 아니고요. 이제 양당의 경선 구조가 이제 마무리되고 하면은 양상이 달라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지율도 올라갈 것이고 제가 만든 스타트 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